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광역시도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개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체험과 훈련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훈련센터는 11개의 협력기업체와 손을 잡고 직업체험 실습실을 마련했습니다. 도서관 사서, 제과 제빵, 사무행정, 우편분류 등 다양한 직무에 대한 훈련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를 위한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다양한 지역에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정말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 오늘 서울에서 개소를 하고 인천에서 한 군데 더 개소를 합니다. 내년에 2군데 더 개소를 하고 늦어도 2020년까지는 전국에 각 시도에 17개의 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문을 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훈련센터 공사가 자주 멈춰 완공 시기가 기약 없이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설을 만드는 과정, 그 역정, 이게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정난한 현실이구나. 또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참 긴 길을 걸어서 돌아서 종착지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정이 복받치기도 할 정도로. 앞으로 각 시도에 마련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국내 휠체어 농구 최고의 득점 거포인 김동현 선수를 앞세운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 KWBL 휠체어 농구 리그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휠체어 농구의 무적 챔피언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 KWBL 휠체어 농구 리그에서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청을 상대로 만나 챔피언전을 치른 제주는 16일 1차전에 이어 17일 2차전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둬 2승을 먼저 올리며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제주는 지난해 처음 출범한 2015-2016 KWBL 휠체어 농구 리그에 이어 두 번째 리그에서도 1위에 오르며 초대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17일 2차전은 연승으로 챔피언전 마무리를 계획한 제주와 배수의 진을 친 서울의 맞대결에 작전을 외치는 선수들의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득점을 시작한 제주를 상대로 서울은 역전의 고비를 넘겼지만 후반부 제주의 연속 골세례가 이어지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특히 제주의 김동현 선수는 2차전에서만 31점, 리그 전체 391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제주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정말 기쁘고요. 두 번째여서 2연패를 달성해서 많이 뜻깊고 선수들도 다 고생했고 또 팀 마무리 잘하고 내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열심히 또 돌아가서 훈련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내년을 꼭 준비를 다시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2016 KWBL 휠체어 농구리그 챔피언전은 오는 28일과 29일 오후 4시 복지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이 올해 단독 기준 월 100만 원에서 월 11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도 올해 대비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된 월 11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독감은 바이러스 유형 중 가장 강력한 데다 이 사망률도 높아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은 A형인 H1N1과 H3N2 그리고 B형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유행 중인 독감은 A형 중에서도 H3N2로 전파력이 강하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종플루인 H1N1이 초기에 유행하다가 H3N2, 이어 B형으로 바뀌었는데 올해는 초기부터 가장 강력한 H3N2가 유행하는 겁니다. 독감이 무서운 건 폐렴과 같은 합병증 때문입니다. 코와 목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하기도, 즉 기관지 아래의 폐포까지 공격합니다. 인플루엔자 자체로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폐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하기도 점막을 손상시켜서 우리 비인두 지역에 있는 폐렴구균과 같은 폐렴을 유발하는 균주가 그 하기도 점막이 손상된 부위에 들러붙으면서 세균성 폐렴이 2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렴 자체로 사망 위험이 큰 데다 폐렴이 폐혈증으로 이어질 경우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노년층,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폐렴구균 백신을 동시에 맞도록 권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감은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접종하면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부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접종했어도 예방률이 100%가 아니어서 손 씻기와 양치질 등 위생관리를 소홀하면 안 됩니다. 독감은 유전적 변이가 없어도 전 세계적으로 한 해 30만에서 5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으며 변종이 일어나거나 발생자가 급증할 경우 사망 위험은 더 커집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경기도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동절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방요금 체납 시 일정 기간 유예를 해주고 이 폭설과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생활관리사가 매일 가정을 방문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겨울철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각종 재난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내년 3월까지를 도로제설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폭설에 대비합니다. 덤프트럭이나 살포기 등 제설 장비 총 6,500대와 제설제 등 제설자재 10만 8천여 톤을 확보했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사전 배치합니다. 지난해보다 제설 장비는 3분의 1 수준, 제설제는 1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각종 난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과 비교하면 매년 최대 2배가량 화재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방기구 보급과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면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고 전기가스와 합동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추위에 취약한 소외계층도 지원합니다. 내년 4월까지 1인 가구 기준으로 8만 3천 원부터 11만 6천 원까지 난방비를 차등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과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된 가구는 내년 5월까지 공급 중단도 유예해 줍니다. 주거 환경이 온전치 못한 독거노인은 폭설과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생활관리사가 매일 가정을 방문해 응급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경상북도가 제97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경상북도 선수단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0월 충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종합순위 4위를 기록한 경상북도 선수단을 위한 경북체육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마당 행사에는 단기 반납과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열렸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에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북의 명예를 드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빛골 노인 건강타운에서 광주시 사회복지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회와 연대로 비상하라를 주제로 치러진 이번 사회복지사 대회에서는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사 표창과 함께 감사패 전달 등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빛고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제2회 빛고을 장애인 자립생활대학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개강으로 8개월 동안 문서 관리와 권익 옹호 등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수료식에서 수료증과 함께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빛고을 장애인 자립생활대학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빛고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미시가 구미역 광장에서 희망 2017 거리 모금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구미시는 지역사회복지시설단체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미역 광장에서 나눔 실천의 행복을 전달하기 위한 거리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거리 캠페인에는 합창과 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고 특히 이날 모금된 성금은 전액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기탁됐습니다. 청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지역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생리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문지,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는데요. 이에 청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윤희식 회장과 청주시 약사의 최도영 회장은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55군데에 200만 원 상당의 생리대 총 26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아동들 가운데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용했던 거 재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뭐 신문지라든지 휴지라든지 또 수건을 받쳐놓고 어떤 경우는 운동화 깔창까지 사용했다는 참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언론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은 필수품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가의 그래서 매달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경제적인 문제로 이 어려움까지 겪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행복해야 할 성장 과정이 수치심과 박탈감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목포시 장애인복지관이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 주민과 함께 송년 어울림 행사를 가졌습니다.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어울림 행사에서는 합창과 국악 공연 등이 마련됐고 보츠아 경기와 케이크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대구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해돋이 정동진 기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기차여행은 외출의 제약으로 인해 문화활동의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 150명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김상우 씨는 우리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정동진을 가기에는 너무 멀어 갈 수 없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 좋다. 장거리 여행이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기차를 타고 정동진의 해돋이를 직접 체험하며 유명한 정선 5일장도 구경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정우선 관장은 이동권에 항상 제약이 있어 평소 가까운 거리도 여행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이지만 앞으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 다양한 문화적 여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장애인 자조모임의 창작활동으로 탄생한 작품들을 모아 붓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시화전에서는 동아리 회원 8명의 시화 작품을 인천시청역 오디세이 광장에 전시했으며 지난 1년간 쓴 글들을 모아 발간한 문집과 책갈피를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서울 금천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10일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이용자 및 가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활동보고 영상,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된 기념식과 복지관 이용자들이 함께 꾸민 아름다운 선물 무대로 꾸며진 이번 행사에서는 복지관 후원회의 난방비 난방용품 전달식과 서울 남부지방복분사회의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금천장애인 복지관 박은정 관장은 여러분께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봉사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 가족들은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더불어 한 해 동안 자립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달려온 장애인 가족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보수 사업인 2016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 중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노후된 벽지와 훼손된 장판 등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보수해 안전한 지역아동센터를 구축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4개 시범마을의 합동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희망과 활력을 잃은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이 노년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동시가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안동소방서와 유관기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화재 예방 캠페인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안동시는 캠페인 외에도 안전 홍보물 배부와 소화기 전달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 사랑나눔 희망봉사단이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 주민에게 예술문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음악회 공연 수익금은 전액 양평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2018 청주 IPC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조직위는 앞으로 사무처 구성과 문체부 법인 설립 허가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IPC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는 세계 53개국 500여 명의 장애인 사격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입니다. 봉화 라이온스 클럽이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 지회에 업무용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봉화 라이온스 클럽은 이번에 기증된 차를 봉화군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뜻깊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에게서 나타난다는 대사증후군.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고혈압, 비만,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다 암이나 뇌졸중 등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소리 없이 무서운 현대인의 질병, 대사증후군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40대 주부 K씨는 최근 우연한 계기로 동네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번 받아보자. 건강검진 잘 안 받으니까. 그래서 받아보니까 솔직히 집에서 너무 운동도 안 하고 근육량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더라고요. 최근 이렇게 대사증후군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이란 말 그대로 몸속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겨 당뇨, 비만,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식생활 습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활동량은 적은데 드시는 게 많아서 결국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은 체중이 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약간 도미노 현상처럼 고혈압도 올 수 있고 당뇨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제 생각.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등 5개의 항목 중 3개 이상이 기준치를 넘을 때를 말합니다.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는 당뇨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고 방치하게 될 경우 뇌졸중, 암, 동맥경화 등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의 유발이 4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방을 위해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식습관 자체가 서구화되다 보니까 이제 열량 섭취도 높아지게 되고 기름기 있는 육류라던가 이런 식습관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상담에서는 절주나 금주를 통해서 특히 폐경기 여성의 경우 대사증후군 발병 시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7배나 높아져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음주, 기름지고 서구화된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현대인의 질병 대사증후군.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령화 시대 성인병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축산 농가 방문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이 발생적 방문 시 소독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국민 모두가 반드시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